해보자. 자, 아이고 힘들지. 이제 얼른 끝내놓고 좀 쉬더라도 끝내놓고 그리고 이제 실전 훈련 들어가기 전에 뭐 잠깐 좀 쉬는 타입 있더라도 봅시다. 근데 이거 아직 이거 안 지웠는데 요거만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고 이거 지울게요 이제.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내가 뭐 얘기를 해줬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선택을 하면 돼.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 장단점이 좀 뭐가 될까? 이 해를 조금이라도 갖는다는 건 어쨌든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경우에서도 답이 나오고 음수인 경우에서도 답이 나오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위치각기까지 생각했을 때 6가지 생각을 다 해줘야 되겠죠. 물론 한쪽은 그냥 다 되는 경우 들어가겠지만 얘는 케이스가 조금 더 많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얘는 항상으로 바꿔서 보면 케이스는 한쪽만 분석을 하면 되는데 대신에 마지막에 답을 구하고 다시 반대로 뒤집는 걸 안에서 틀리는 실수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런 장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있어요. 경우의 수에서도 우리 적어도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들은 너희들이 그 반대 상황을 생각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준다 이런 것들을 배웠어.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이거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 너희들이 경우의 수를 이제 나랑 같이 한번 다들 나랑 같이 한번 했으니까 적어도 어쩌고저쩌고 조건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로 뒤집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뭐 교과서나 선생님들에 따라서 적어도가 나오면은 반대 상황을 뒤집어가지고 뺍니다 이렇게 배웠지만 그게 절대로 무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야. 반대로 뒤집었을 때 더 분석이 쉽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냥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게 더 쉽다면 그냥 적어도라는 조건이 있더라도 그대로 그냥 분석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내가 반대로 분석할 때는 마지막에 다시 반대로 뒤집어준다. 경우의 수로 얘기하면 전체에서 걔를 뺀 결과를 답으로 써줘야 된다. 이 부분을 놓치고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여기 232페이지에 필수예제 4번에 괄호 1번 한 문제만 풀어보고요. 남은 개념 마무리하고 수업 끝낼 건데 이 연립 2차 방정식 있지. 2차 분식이 다 끝나면 연립 2차 분식이 있는데요. 연립 2차 분식 강의는 추가적으로 배우는 게 그냥 아예 없다고 봐야 되는 거야. 사실은 부등식 2차랑 1차 부등식 두 개 지고 붙는 거 아니면 2차 분식, 2차 분식 공통해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배운 개념들에서 추가될 게 아예 없습니다. 나도 그래서 사실상 이 연립 어쩌고 파트를 수업하는 게 내 입장에서도 좀 편하지. 왜냐면 그냥 문제를 풀어보면서 감각을 더 쌓아가시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4-1번, 필수예제 4-1번을 다시 한번 풀어본 이유는 중간고사 범위 때 수업했던 내용 또 하나만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 편하게 빠르게 가볼게요. a제곱 더하기 3a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는데 근데 얘는 항상 성립하도록 2차 부등식에 항상 문제구나. 그렇지만 제한 범위가 깔려있죠. 여기에서만 항상 성립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느껴야 돼. 제한 범위가 걸려있으면 이 2차 분식 우리가 포물선 모양으로 그릴 텐데 이 전체 영역을 다 가지고 분석하는 얘기가 아니라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표현되는 그 포물선의 일부만 가지고 분석하는 얘기인 거 그것뿐이 차이가 없는 거죠. 그것뿐이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게. 이렇게 아래로 부르기 있는데 지금 대칭축 자체가 x는 2인 거지. 근데 제한 범위 자체가 여기에서만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만 항상 어떻게 되도록 여기서만 어쩌고가 되도록 여기 마이너스 1이 이쯤에 있을 거고 3이 조금 더 가깝게 오른쪽에 이렇게 있을 거니까 우리는 제한된 범위가 나와 있으면 그 제한된 범위에서 그려지는 이만큼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얘기예요. 그것만 한번 잘 느껴보시고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 포물선이 x축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게끔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림을 이제 완성시켜야 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한 범위가 걸려 있어도 역시나 그래프 문제입니다. 역시나 그래프를 가지고 시각적인 분석을 마무리하고 그걸 어떻게 조건으로 연결시킬까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지. 여기는 X축이 어떻게 있어야 돼?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X축이 이렇게 아래에 있게끔 해주면 되겠죠. 지금 아무리건 확정된 상황에서 맞지? 그치? 이렇게 돼야 항상 노란색 이 포물선의 일부분 요만큼이 X축보다 무조건 위쪽에 있게끔 되겠구나. 그럼 이제 이 조건을 이걸 어떻게 조건으로 연결시킬까 해서 판별식을 절대 쓰면 안 돼요. 판별식을 썼을 때 우연히 답이 맞을 수는 있어도 판별식을 쓰면 안 된다. 왜? 그것도 중간고사 범위 때 이미 얘기했던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판별식을 쓴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써볼게. 우리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한번 들어봐. 중간고사 때 분명히 얘기했었던 건데 그리고 손풀에다가도 남겨놨던 건데 얘랑 뭐 0과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는 실근의 개수, 뭐 근의 종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 방정식에다 대고 판별식을 쓰는 것 자체가 이 과정이 깔려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 함수가 온전히 다 살아있다. 이 함수가 온전히 다 살아있다. 그래서 이 2차 함수 포물선, 그 무한도형과 이 무한한 직선 x축, 이 무한도형과 무한한 직선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라는 게 이 식에 적용하는 판별식의 어떤 전제 조건인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내가 이 식에다 대고 판별식을 쓸 건데 여기다가 는형 달아가지고 판별식을 쓸 거잖아. 그것 자체에 이제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얘는 이 노란색 부분은 이 식이 이 노란색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 식에다가 이 제한 범위까지 걸려서 이 노란색 범위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판별식을 당연히 쓸 수가 없어요. 내가 판별식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접점을 구하는 거나 교점을 구한다고 해볼게. 내가 얘가 다 살아있다라고 판별식을 썼을 때 그 교점이 실제로 너희들은 이렇게 죽어버린 여기 부분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정답으로 얘기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우연히 맞을 수도 있어. 우연히 판별식으로 쓰는 그 결과가 예를 들어 교점이 여기로 나왔어. 근데 살아있는 부분도 여기이기 때문에 이게 판별식으로 쓴 정답이 우연히 맞을 수도 있어. 운이 좋게. 하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잘려있는 거라고 표현할게. 제한되어 있어서 이 그림의 일부만 가지고 분석할 때는 걔를 다 살아있다라고 보면서 분석하는 이 판별식의 분석을 쓰시면 안 돼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고 그러면 여차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얘는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노란색이 X축에 완벽하게 위에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뭐 가지고 하면 될까요? 최소값이 0보다 크게끔만 만들어주면 또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더 위에 있게끔 될 거니까 우리는 이 꼭지점의 Y좌표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살아있는 부분의 제일 낮은 지점조차도 X축보다 위쪽에 있게끔 저 A에 대한 어떤 범위를 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도 한번 구해보시면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야? 얘가 지금 2,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3A 마이너스 4점 4-4니까 마이너스 4이니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 끝내면 되는 거죠. 판별식도 필요 없고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게끔만 해주면 쟤는 무조건 X축보다 위에 있게끔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비하는 거지. 맨날 초차계수, 판별식 이런 조건들 두 개를 따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보시면 얘는 뭐 인수분해가 되는 꼴로 나와 있으니까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1을 0보다 크게끔만 해주면 된다. 근데 초차계수 양수인 상황에서 0보다 큰 거니까 양팔 벌린 형태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3,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거나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한된 범위에서 분석하는 거니까 판별식 같은 거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2학년 올라가서도 중요하게 한 번 더 다루는 부분이 있을 거고
다루고 어디에서 다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너희들은 3년 내내 방정식 함수 계속 이거가지고 놀 거기 때문에 판별식을 어떨 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떨 때 판별식 조건으로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의 마지막 개념을 좀 할 건데 끝났어요. 이거 하면 이제 부등식 파트가 다 끝이 나고 저기 뒤에 우리 실근의 위치 개념들만 다시 한번 우리 판탑고 판축함 뭐 이걸로 위치 따지는 거 그것만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끝이 나는데요.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 너희들은 요거는 이제 책에 아예 없으니까 정리를 어딘가에다가 알아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칸주작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감정식에서 내가 칸주작 얘기를 강조를 했었고 이게 뭐 해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fx는 0이다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 얘들아 f가 뭐 2차고요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표현한다면 내가 이제 너희들 이런 것들 뭐 시험 중 보면 다 알지 f 마이너스 x로 바꿨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두근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이 자리가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니까 애초에 f는 0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괄호 안쪽에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가 x자리에 들어가야 알파 베타가 되면서 변형을 만족시킵니다. 이게 칸주작 돌려주고 뭐 f에 뭐 x 마이너스 4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바꾸어서 변형으로 방정식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새롭게 작성된 방정식에 x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즉 그는 알파 더하기 4 베타에 대응하는 건 베타 더하기 4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이제는 쉽게 좀 와닿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그때 살짝 수업할 때도 빌드업을 살짝 해봤어. 밑밥을 좀 깔아놨지만 어쨌든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좌변에 있는 거를 그래프로 우변에 있는 걸 그래프로 즉 함수와의 관계로도 얘를 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게 방정식 파트에서는 사실상 어차피 이 등호가 성립하는 그 순간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까지 가지 않아도 다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근데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가. 부등식. 너희들이 fx 어떤 2차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걸 풀었는데 마이너스 알파랑 베타 사이에 인겨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내가 이제 칸을 조작해 볼게. 너희들은 만약에 f에 어떻게 조작해 볼까? 예를 들어 2x 4 0보다 작다 이렇게 조작했어. 여기까지 쉬워. 여기까지는 왜 쉽냐? 자, 이게 부등식이어서 등호 대신에 부등호가 들어갔지만 부등호의 방향과 종류가 바뀌지 않았어요. 등호가 여전히 없는 상태고 방향도 똑같고 둘 다 0보다 작다로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그냥 방정식에 했던 칸주작 원리를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할 거냐? 우리 여기 안에 들어간 거, 요 x가 요 놈이 알파랑 베타 사이에 낑겨 있는 게 해라며. 요렇게 생겨먹은 부등식이 해라며. 근데 여기 괄호 안쪽이 그냥 2x 빼기 4로 바뀌고 나머지가 다 시스템이 똑같은 거잖아. 그치? 내가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그냥 써볼게요. 나머지 그 방정 부등식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다 똑같아. f도 똑같고요. 어떤 함수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똑같고 0보다 작다도 똑같기 때문에 요 x를 2x-4로 바꿔주고 정리하면 그게 새로운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해봐. 아주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넘기면 알파 더하기 4고요. 뭐 4 더하면 베타 더하기 4고요. 2로 나누면 2분의 9요. 2분의 9요. 양수니까 범위 그리고 방향 안 바뀌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이 부등식의 해가 얘였다면 이렇게 바뀐 새롭게 조작된 부등식의 해는 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치? 내가 지금 여기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만약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이게 한눈에 보입니까? 라고 내가 물어보면 너희들은 자 봐봐 이건 지금 이거 자체로 이 나머지 부분들 F랑 이 영하고의 어떤 부등호의 방향 자체들이 다 똑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바로 떠오르지가 않아. 그래서 머릿속으로 잠깐만 생각해보면 얘가 이렇게 낑겨있는 상태가 나왔다. 0보다 작은 부분을 물었는데 낑겨있는 상태가 나왔어. 그럼 이 F라는 이차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굴러기고요.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0보다 작은 부분의 범위를 물어봤을 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를 답으로 했겠지. 그러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물어봤다면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그냥 항목으로 일단 생각해보자. 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게 여기 x 대신에 요게 들어갈 건데 그게 지금 여기가 되게끔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그래프적인 사고가 거쳐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물론 이제 이런 그래프적인 사고를 다 곁들이면 얘가 뭐가 되는지 바로 알 수도 있어. 나는 바로 알긴 하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제는 이 fx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림으로도 분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얘도 이 부등식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공통수학 2에서도 배우고 2학년 올라가서도 배우고 계속 다루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프. 자, 칸 조작인데요. 칸 조작에서 그래프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지금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 아주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한번 볼게. 근데 여기서 대부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어. 자, 우리 봐봐. y는 x 그런 함수가 있어요. 얘가 2차든 3차든 몇 차든 상관이 없어. 어떤 함수가 있고 그에 딸려오는 그래프가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바꿨어. y는 f에 x-a로 바꿨어. 너희들은 이 변화가 그래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사실 이미 배웠어요. 중학교 때. x를 x 빼기 a로 바꾼다. 어떤 도형을 움직일 때 그 도형을 설명하고 있는 이 방정식, 이 함수식을 x를 x 빼기로 a로 바꾸는 건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냐? 이렇게 배웠죠. x축 방향으로 a만큼 움직입니다. y축 방향으로는 안 움직여요. 참고로 내가 지금 쓴 이 표적 바로는 이거는 그냥 약속된 기호예요. 이렇게 쓰고 여기 얼마 쓰면 얘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했다라는 그런 기호입니다. 이거 평행. 공통수학 2 수업할 때도 이 기호 계속 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x축, y축 대충 축을 그려볼게요. 근데 기존에 내가 fx가 뭐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뭐 간단하게 그냥 이 정도만 들어볼까? 뭐 이렇게 있었다고 쳐볼게. 이게 x가 x 빼기 4로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예시를 가지고 써보면 이 y는 f의 x라는 게 x축 방향으로 뭐 4만큼 이동했으면 x축 방향으로 4만큼이라는 건 플러스 4니까 오른쪽으로 4칸 움직인 그림이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식 자체가 x가 전부 다 x 빼기 4로 바뀌는 효과를 입힌 거랑 똑같은 건데요. 왜 이렇게 되냐? 왜 x 더하기 4가 아니라 x 빼기 4일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원래 기존에 이렇게 1을 집어넣었는데 1이 나오는 그런 점이 이 함수 위에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4칸 이동했다는 거는 이제는 1이 아니라 5를 집어넣어야 1이 된다는 얘기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5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되게끔 하려면 이 식이 x 더하기 4가 아니라 x 빼기 4로 바뀌어야 돼. 이게 칸 조작 원리가 다 들어가는 거야.
여기 5가 들어가야 빼기 4랑 만나면서 1로 바뀌면서 이렇게 이 점과 똑같은 높이 값을 갖는 대응하는 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럼 나머지 모든 점들도 다 똑같은 원리에서 다 똑같이 오른쪽으로 4칸 이동해서 그대로 4칸 오른쪽으로 이동한 새로운 함수가 그려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설명이 좀 와닿으려나 모르겠네. 이게 카메라 논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가 y는 f의 x였다면 이 칸이 x-4로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4만큼 큰 걸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높이랑 똑같은 점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평행 이동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움직이면 x가 x 빼기 a로 바뀌는 거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이면 y가 y 빼기 b로 바뀐다라는 거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 배웠겠지만 결론으로 일단 암기하고 어떻게 문제 적용하는지 연습해보고 싶다. 이 정도까지 했던 거죠. 평행 이동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배웠냐? 우리가 y는 f의 x 얘가 y는 f의 마이너스 x 근데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건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 y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것도 공부했어요. 근데 뭐 그것도 한번 써볼까요?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면 이 y는 fx라는 게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면 마이너스 y가 fx니까 얘를 우리가 이쁘게 다시 y는 꼴로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fx가 된다. 그래서 이 fx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건 사실 원래는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그런 변화를 정리한 과정, 정리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 우리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것도 y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 3만큼 평행 이동했어. y를 y 빼기 3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 빼기 3을 다시 우변으로 넘겨서 y는 꼴로 정리했을 때 그래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그 평행 이동한 값 자체를 뒤쪽에다가 그냥 붙여줍니다. 이렇게 결론으로 공부를 했던 거고 원래 정석적인 거는 그 기본에 깔려있는 내용은 y가 y 빼기 이동 값으로 바뀐다. 이 내용이에요. 그건 여기다 쓰지 않았지만 이 얘는 무슨 변화일까요? 얘는 이거는 그냥 변화를 여기 끝에다 뒤에다 써볼게요. 여기가 얘는 무슨 변화일까요?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다. 이거는 y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어떤 점의 대칭 이동에서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준다.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준다. 이 y를 마이너스 y로 바꾼 거는 이거 x축 대칭 이동이에요. x축 대칭. 그래서 뭐 들어가 있는 논리가 똑같은 거니까 내가 요거 하나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본다면 이것도 쉽게 생각을 해봐. 다 한 주장 돌리고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요거까지 다 빌드업을 미리 했던 거예요. 사실상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그냥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래 기존에는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는 그런 점이 있어. 이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하나만 대표적으로 골라볼게. 근데 이 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만 분석하면 나머지 점들도 다 똑같은 원리에서 넘어갈 거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통째로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1을 넣었을 때 1이 들어온 게 이제는 칸이 마이너스 x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어야 원래랑 똑같은 값이 되면서 이 똑같은 높이에 해당하게 되겠죠. 이제 여기를 집어넣어야 그래야 1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높이 값을 갖게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내가 2 넣었을 때 2 되는 점이 여기 있었어. 이제는 마이너스 1을 넣어야 그 높이가 된다는 거고 이 모든 점들이 결국에는 이 y축을 거울 삼아서 반대로 넘어간다.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될 수밖에 없어요. 대칭 이동이라는 건 그대로 대칭만으로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면 기존에 있던 거에 반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x축을 거울 삼아서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좁혀 올라가거나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지.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 마지막 얘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지 사실. 요거까지도 이제 알면 너희들이 2차 부등식 문제를 훨씬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앞서가기 위해서 나는 사실상 이걸 공통수학 원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 안타깝게도 지금 교육과정에는 그 이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르칠 겁니다. 근데 얘는 y가 f의 ax로 바뀌었어. y가 ay로 바뀌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생각할 때 똑같은 얘기야. x가 y가 x 이 차이만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조건을 깔아놔야 돼요. 이 곱해진 a가 0보다 큰, 즉 양수라는 전제까지 깔아줄게요. 그러니까 x에 아까 이런 거지. 그 x가 2x로 바뀌었어. 여기 뒤에 없다고 했을 때 x가 2x로 바뀌었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바뀔까? 얘도 결론부터 미리 써볼게요. y축을, 이것도 수학적인 표현은 아닌데 그냥 내가 느낌을 살려서 문장 바뀐 거예요. y축을 발판 삼아서 a분의 1의 배율을 적용한다. a분의 1의 배율을 적용한다. 그것도 한번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간단하게 그림이 똑같이 제일 쉬운 그림 이렇게 그냥 간단한 직선 가지고 이렇게 직선이든 곡선이든 상관이 없이 다 똑같은 거지. 원리 자체가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서 얘가 y는 f x라고 해볼게요. 나는 이제 예시를 y는 f의 뭐 ex 이거 하나만 들어볼게요. ex를 한번 봅시다. fx가 요거면 f의 ex는 어떻게 바뀔까라고 한다면 자 봐봐. 잘 들어야 돼.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찬가지야. 1이 되는 그런 점이 있다고 했어. 이 점이 어디로 갈까? 이 높이 값을 갖는 순간이 어떻게 바뀔까라고 하면 봐봐. 너희들 이미 카누다고 했잖아. 여기 1 넣었을 때 1 되면 얘는 1이 되려면 이제는 x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1이 아니라 2분의 1이 들어가야 돼. 2배를 곱하면 그 입력값 자체는 2분의 1배가 되면서 자, 1 넣었을 때 1배, 이제는 2분의 1을 넣어야 1배. 이 y축을 발판 삼아서 떨어진 거리 자체가 2분의 1배가 적용이 되면서 얘는 2분의 1이 1보다 작은 양수니까 가까워진다. 즉 축소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점은 여기로 가는 거고 예를 들어 2 넣었을 때 2 되는 점이 있어? 이제는 1을 넣어야 2가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 가까워진 거지. 따라서 y는 fx가 기존에 뭐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면 y는 f의 ex, 즉 x의 2를 곱해서 칸을 바꿔버리면 이 그래프를 얘기할 때 요 y축으로부터 떨어진 기존의 거리들 있지? 걔가 다 2분의 1 배율을 적용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거리에 대해서 표현을 다시 해볼게. 요만큼이 지금 이렇게 같은 상황으로 딱 반만큼이 된다는 거지. 그놈이 y는 f의 ex야. 즉 fx를 f2x로 바꾸면 딸려오는 그래프 자체가 y축을 발판삼아. 조심해야 돼. x에 뭔가 숫자 양수를 곱하면 y축을 발판 삼아서 그의 역수배의 고정을 받는다. 그 역수배의 거리 고정을 받는다. 그럼 이제 이것도 그릴 수 있겠지? y는 f의 2분의 1x 양수긴 양수인데 0과 1 사이에 있는 양수로 보여요. 그러면 기존에 1 넣었을 때 1 되는 그 점이 이제는 2를 넣어야 1 되는 그런 점으로 바뀌겠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점이 이제는 2배 멀어지는 거지. 곱하기 2에 즉 앞에 곱해진 이 양수의 역수배의 배율을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얘도 이 거리의 2배만큼 여기로 넘어가고 얘도 이 거리의 2배만큼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높게 되는 그림이 나오겠죠. 지금 이 예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y는 f의 2분의 1 x가 될 거다. 나머지 3분의 1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y는 f의 2분의 1 x다. 너희들이 해당 학년이 되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의 어떤 큰 그룹과 곁들여진 그런 생각일 것 같아서 이렇게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치? 그래서 a분의 1의 배율을 적용받는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와닿게 문장으로 만들까? y축을 발판 삼아. 책에는 이런 표현은 없어요. y축을 발판 삼아서 가까워지거나 멀어진다. 이 역수가 1보다 작은 양수면 가까워지는 거고 이 역수 자체가 1보다 큰 거면 확대의 개념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뭐 y가 ay로 바뀌거나 아까 마찬가지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거나 뭐 y가 y 빼기 a로 바뀌거나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변화가 다 이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반대 방향이라기보다는 얘가 x축대칭이었어? 그러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거는 y축대칭이고 뭐 y가 y 빼기 b로 바뀌는 건 y축 방향으로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고 y가 ay로 바뀌는 거는 x축을 발판 삼아서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일단은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얘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사실 그것도 딸려오는 개념인 거니까 요 정도로 한번 정리해보고 지금 시간 몇 시야? 35분? 35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너희들이 숙제 해온 거에서 조금 더 고민할 건데 오늘은 한 문제만 가볍게 좀 보고 봅시다. 가볍게 600 몇 번을 해볼까요? 643번 642번하고 3번만 조금 빠르게 볼게요. 642번은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니까 자 642번 집중 조금만 빠르게 가볼게. 시간 너무 642번을 보시면 여기 지금 fx가 0보다 크다 fx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x3이야. 근데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부등식이 f의 4-x로 크게 조작되어 있긴 한데요. 이 부등호의 방향, 0과의 관계가 다 똑같아. 얘는 그래서 뭐 그래프적인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냥 다른 시스템이 다 똑같은 상태에서 x가 4 빼기 x로 바뀌었으니까 이놈의 해는 x가 그대로 4 빼기 x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끝이에요. 그래프 생각할 필요가 없어. 물론 그래프로 해서 이 변화를 관찰해도 똑같은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지만 이것도 한번 겪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643번 볼게요. 이 643번을 한번 해보면 자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아. 근데 여기는 그래프를 줬어요. 이렇게 fx의 그래프가 x축이랑과의 관계를 줬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가 지금 2고 4고 아래로 블록이나 fx가 식을 작성할 수 있겠지. 너희들은 당연히 2랑 4랑 많이 나고 최고차계수 양수인데 뭔지 모르면 그냥 양수인 a로 갖다 박아보면 되는 거니까 내가 식을 설정하면 이 fx라는 거는 식을 세울 수 있어요. a, 양수 a, x-2, x-4다 이렇게 해놓고요. a가 0보다 크고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 이거 가지고 이제 새로운 부등식, 어떤 부등식을 공부하라고 분석하라고 했네. f의 2x-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해가 어딜까를 풀어본 거야. 그러면 아마도 해설지나 이런 뭐 기본 교과서의 문제 풀이는 fx의 식을 작성을 했든 주어져 있든 간에 이 x를 다 2x 빼기 4로 바꾼 게 요 식의 의미인 거잖아. 그래서 이걸 바꾼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부등식 자체를 그냥 식으로 끌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그래프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자 x가 2x 빼기 4로 바뀐 이 과정을 나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x를 일단은 뭐로 바꿀까? x 빼기 4로 바꿀 수 있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x를 2x로 바꾼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래프의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어. 방금 배웠던 개념들이 여러 개가 짬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봐봐. x가 x 빼기 4로 바뀌었어. 어떤 함수에 구성된 식이 얘가 얘로 바뀌었어? 이거 무슨 얘기야? x축 방향으로 4만큼 이 빼기 4니까 빼기 이동값이어서 오른쪽으로 4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존에 fx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여기까지만 분석해보면 이게 오른쪽으로 4칸 땡겨졌대. 2가 6, 4가 8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의 x 빼기 4는 6, 8 이렇게까지 올 수 있어. 이게 f의 x-4예요. 근데 이제 x에다가 2배를 곱했어. x가 ax 어떤 양수 a에 대해서 x 앞에 2가 곱해진 이유는 이 뭐를 기준으로 여기 y축이 있겠죠? y축을 발판 삼아서 2분의 1배 즉 찌부시킨다는 얘기야. 이 떨어진 거리들을 다 2분의 1로 축소를 시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차피 더 가까워지겠지.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x축의 교점이 어떻게 되겠는 거야? 단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서 3하고 4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분식의 정답은 얘가 지금 f의 2x-4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빨리 내가 지금 계산으로 쓰고 있긴 한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물어봤죠. 어디에요? 3 이상 4 이하.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이동을 가지고 하면 내가 지금 친절하게 설명하느라 하나하나 단계별로 했지만 이제 너희들이 이걸 익숙하게 만드는 건 너희들의 몫인 거야. 나는 사실 이거 보자마자 답이 나와요. 과장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머릿속에 이 그림이라는 게 그냥 바로 보이는 거고 얘를 보자마자 3, 4겠구나 이렇게 나올 때까지 연습을 좀 해야 돼. 하기는. 그러면 마지막까지 연습을 했을 때는 이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식으로 푸는 것보다 훨씬 빠르지. 훨씬 빠르게 될 겁니다. 답은 3, 2, 3이고요. 4, 4입니다. 여기를 또 이게 오케이.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숙제는 나머지 연립부동식 전까지 좀 마무리할 거니까 어차피 우리 내일 또 문제를 또 많이 풀 거니까 풍산자 숙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671번까지만 풀면 되겠네요. 연립부동식 들어가기 전.